안녕하세요. 더 예쁜 의원의 박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필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란 무엇인가? 필러는 연조직 결선 부위나 부피가 증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위에 채우는 물질, 필러라고 정의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인체의 유래성 물질을 자기 몸에 넣는 것으로 시작을 해왔고요. 그 후에는 조금 더 간단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액상 실리콘이나 파라핀들을 이용을 해서 주입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용되는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1년에 소콜라겐이 FDA 승인을 받음으로써 필러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물질, 인체 유사 물질이라고 해서 주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부작용들이 이제 최소화된 것들로 계속 개발이 지금 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용 수술의 경우는 봉합을 하거나 절개를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긴 한데, 그 후에 흉터 등에 대한, 마취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것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 해가지고 필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는 필러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 필러들에 사용되는 범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피 증강이 필요한 부위나 윤곽술이나 흉터 치료, 주름 치료 등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부작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보톡스나 이런 것들은 큰 부작용이라 해도 근육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등 이런 것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필러 같은 경우는 되돌리기 힘든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다고 인식을 하고 계셔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필러를 넣었을 때 다른 부위로 움직인다. 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필러를 사용하는 양을 최소로 하면 움직임이 거의 최소화되고요. 그리고 피부 안에는 근육들 간에, 그 안에 있는 인대들 간에 조직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그 안에 유지는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처짐에 의해서 그게 더 부각돼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걱정하는 게 괴사, 그 다음에 괴사로 인한 흉터,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실명,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술할 때 데인저 존이라고 있습니다. 미간은 눈썹 안에서 나오는 이 혈관이 눈 안쪽에 있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실명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로 흘러 들어가는 혈관들이 많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가늘고, 코 부분은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필러 양이 들어가도 이제 혈관 압박으로 인해서 혈관 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것 또한 소량을 주입을 한다던가, 우리가 이제 필러를 넣기 전에 캐뉼라나 주사를 했었을 때 리걸지라고 해서 이제 땡겨보는 겁니다. 땡겨봤었을 때 혹시나 혈류의 흐름이 이제 반대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그런 부작용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술이든 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하는 동안에 조심해서 천천히 해서 최소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필러라는 게 히알루론이라는 성분으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용량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 하고 리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필러라는 성분은 완전한 고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액체는 아니기 때문에 만짐으로써 모양이 조금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 받고 나서 한두 달간은 그 부분에 이제 압박이 가해진다든지 꾹 눌러진다든지 그런 것들 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열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든지 운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사우나, 이런 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은 최소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필러 받고 부작용이 그날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있다가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달 지나고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부위를 정확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혹시나 변화가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 주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많이 아픈가요?입니다. 필러 안에는 리도카인이라는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술하는 동안에 통증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기 전에 국소 마취라든지 신경 마취를 통해서 받는 동안에 통증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컹물컹한 성질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팔자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움직이는 근육들도 많고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런 성분들을 갖고 있는 필러를 사용하고요. 입술 같은 경우 또한 똑같습니다. 입술도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넣은 자리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러가 들어갔었을 때 중간 정도의 점탄성을 갖고 응집력을 갖고 있는 필러를 사용을 함으로써 필러가 조금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 같은 경우는 넣는 부위가 근육 바로 밑에 들어가긴 하지만 또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얘네들이 조금씩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성분을 갖고 있는 필러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필러 성분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필러랑 같이 할 수 있는 시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보톡스, 두 번째는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톡스는 우리가 근육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특히 이마, 턱 이런 데 넣었을 때 빠짐의 정도가 조금 늦춰지니까 예쁘게 또 오래 매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서 보톡스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꼭 실이 리프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의 방향이 중요한데 팔자, 눈가, 그다음에 이런 마리오네트 부분들, 이 선을 따라 이제 수직 방향으로 실을 넣었을 때 그 실의 텐션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이 표면으로 전달되는 게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주름들이 조금 옅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하고 필러하고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은 건강하게, 건강한 아름다움에 더 예쁜 의원의 박지성 원장이었습니다. 더 예쁜 생각만 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